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관역격 조사 나열한 거, 관역격 조사 무역물, 유역물 차이에 따라서 조금 바뀌게 이렇게 더 자세히 외울 것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외웠다고 착각을 해요. 그랬을 때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백지공부법으로 여기를 다 그대로 쓰는 건 사실은 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백지에다 쓸 것만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죠? 여기다 색연펜 앞에다 번호를 뭐, 그래서 파란색 볼펜으로 1, 2, 3, 4 이렇게 쭈루룩 담으면, 그죠? 쭈루룩 담은 다음에 여기다가 1, 2, 3, 4, 5 해갖고 그 내용을 써보면 한 장 뒤집고 쓰고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하시면 이렇게 백지공부법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요약 정리된 거는 1, 2, 3, 4 이렇게 리스트로 20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대로 또 백지로 써봐야죠. 그러니까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확인하는 거, 그쵸?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더 자세히 외울 것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백지공부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시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걸 요점 정리는 해보시더라고, 본인이. 근데 이 요점 정리한 거를 이렇게 백지공부법으로 한 번만 더, 한 단계만 더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 하는 건 안 되더라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기억명 설명해서 헷갈리는 것. 그럼 이것 좀 보여주실래요? 헷갈리는 게 어떤 현상으로 헷갈렸는지. 이런 거? 요 번호. 그러면 이게 헷갈렸다는 것은 어느 문제와 어느 문제가 헷갈렸다는 거예요? 지금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헷갈릴 때, 혼란스러울 때, 요 답하고 비슷비슷하게 평가될 때, 이 답이 저 답이라면 맞은 걸 찾아라 그러면 요 세 개, 나머지 세 개가 힌트예요. 맞은 걸 찾아라 하면.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억니은 돼서 하나하나 하면 별개의 4개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웠어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은 맞은 걸 찾아라 하면 요게 답이면 나머지 세 개가 힌트라고. 맞은 것들의 주제, 맞은 것들의 경향성, 어조, 태도, 분위기, 상황, 요 줄거리의 상황의 연관성, 그 다음에 요 4개의 범주, 이런 걸 찾으면 요 하나가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맞은 걸 찾아라. 그럼 맞은 걸 찾아라는 점 이거고, 틀린 걸 찾아라면 요게 맞죠, 4개가. 그러면 틀린 걸 찾아라면 요 4개를 보는 거고, 맞는 걸 찾아라 그러면 틀린 게 4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 자체가. 그러면 전부 다 틀린 걸 전부 다 맞는 걸로 다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고치는 게 3개야. 근데 못 고치는 게 2개가 발생을 하면, 그죠? 특이한 거 고르시면 안 된다고. 덜 특이한 거, 일반적인 거 보셔. 왜냐면 특이한 게 함정일 가능성이 100%예요. 거의. 진짜 굉장히 많은 퍼센트. 이런 문제가 마찬가지. 이걸 찾으면 되는데, 이걸 몰라요, 애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맞는 거 찾아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반적인. 맞는 거 찾아라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거 고르시라고. 완벽하게 외우기는, 이렇게는 돼요. 어떤 거를 했을 때, 이게 A4로 돌 때, 이렇게 2개로 반으로 접어서요, 이렇게 화살표를 쳐서. 이게 이거야, 답이. 그러면 이게 이거야,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누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리고 이걸 떠올리고, 이걸 가리고 이렇게, 역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치원생들 사과 잘 읽었는데 집에 갔더니 못 읽어요. 사과 그림이 없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과라는 소리를 외워요, 유치원들. 그래서 글자를 가르칠 때 처음에 암기를 완벽하게 시킬 때 사과, 그러면 뭐라고요? 과사 이렇게 시킨다고, 연습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P면 Q고 Q이면 R이라고 이런 암기 순서가 있으면 R은 G 때문이고 G는 P 때문에 이렇게 쌍방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암기를 크로스로.
그러니까 이 도표 같은 거 있을 때 애들 보면 이렇게 가로를 읽어요. 가로를 읽었으면 반드시 세로로도 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풀이 방법이 있으면 그 풀이 방법 아니면 풀이 방법이 있으면 이 풀이 방법을 빠르게 검산하는 걸 검산이라고 하는 수학에서도 공부 자체 내에서 풀 때 이렇게 검산하는 방법을 자꾸 어떤 것이든 생각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검산하는 걸 생각해내면 이 풀이하는 걸 빠르게 검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했을 때 이게 더 완벽하게 외워진다는 거예요. 자, 공부법 벌써 백지 공부법 했고 이렇게 검산하는 방법 쌍방향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생각해봐라. 그래야 완벽하게 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중세국어로 표현한 거 대부분 몰랐다. 응용해서 생각해보기. 이거는 실제로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걸 틀렸다라는 거는 이거를 본인은 이제 내용 분량 중심으로 외웠어요. 알겠으니까. 근데 중세국어로 낼 수 있는 게 고등학교 3학년들이 애들이 중세국어를 많이 안 틀려요. 나중에 보면 공부한 애들이. 왜?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서 개수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량으로 문제를 풀면 암기 점검도 되면서 분명히 이거 풀어본 문제 중에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 못해도 답을 암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학 특강 중에 너한테 권하는 게 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해 중심으로 하다가 이 막판에 조금 외우는데 이 문제 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고등학교 학생치고는 네 점수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거를 방학 동안에 땡겨서 나 다른 거 안 해도 돼. 괴롭히지 않을게. 그러면 한 과목에 20번 하면 7번 하면 네 점수보다 오르고 네가 14번 하면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고 20번을 읽으면 전교 3등 안에 올라간다고 나 보거든. 아니 그리고 내가 그러잖아. 너한테 내기하고 싶으면 하셔도 된다고. 1대2 배율로. 내가 너한테 2 줄 테니까 1. 네가 10,000원 걸면 내가 너한테 20,000원 준다고. 이해되세요? 한 번만 해보자는 거지. 너 부딪혀보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암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지? 공부 늦어. 뭔가 이유로 밀려. 그렇다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어쩔 때 저녁에 할 때는 꼬물꼬물 공부를 해. 그리고 공부를 하고 효과가 없대. 왜? 이렇게 실력이 오르는 구간하고 점수가 오르는 구간이 있는데 본인은 실력만 올려놓고 점수 획득을 많이 못한다. 그러니까 해보자는 거지. 7번 자습수하고 평가 문제 써서 단 그거를 읽으면서 한번 쭉 읽고 모르는 거 위에다 쓰면 설명해주고 또 한번 쭉 읽고 모르는 거 쓰면 설명해주고 알면 빨리 달리면 되잖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럼 빨리 보면 되잖아. 더 빨리. 그래서 7번 채우고 일단 1월달에 7번 채우고 2월달에 7번 채우고 그럼 뭐 자습서 평가 문제 다 읽을 거 아니야.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거 형광펜으로 치고 뭐 하고 정리하고 다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학교 개학하면 되잖아. 그런 다음에 네 방식대로 해. 네 방식 뭐라고 안 할게. 방학 2달만 달라는 거죠. 근데 저도 시험 공부하는 기간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일정 짜주시면 그거 그래서 짜줄 건데 네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얘야. 저녁에 하고 네 스타일대로 뭐 밤기순으로 저녁에 공부하라고. 그거 인정한다고. 다만 시험 기간 됐는데 요점 정리 보고 있고 내용 읽어보고 시작하고 그러면 네가 공부하는 건 효율이 없다고 넌 생각해야 되거든. 저녁에 밤늦게라도 이렇게 네 감도가 딱 되고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줄거리 파악하는 것도 안 어울리고 암기하는 것도 잘 안 어울려.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파고들고 아주 심화하는 데는 어울려. 그러면 네 방법대로 해도 돼. 계약하고 단 좀 바보 같지만 이거 7번 읽기 유행해갖고 막 책도 나오고 파란 볼펜 공부법 책도 나오고
뭐 10회독 방법법 책도 나오고 어마무시한 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기본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한 번만. 대신에 이걸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거든. 모르는 거 있으면. 근데 아래 위에다 쓰면 읽을 때마다 책 한 권 읽었어. 순식간에. 애들 주니까 4시간 5시간 동안 책 한 권 훌딱 읽고 집에 가던데. 그렇게 휙휙 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반복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점점 좁힐 거 아니야. 모르는 걸. 어? 그래서 한 번 반등 딱 되고 성공하든지 아니면 내 방법도 안 맞는 거야. 너랑. 한 번만 해도 내가 공부했잖아. 여태까지 7번. 오케이? 아침에 9시부터 와서.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력 단계 보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런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제시문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문제. 여기 네모칸 보기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지 1, 2, 3, 4, 5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문제 풀어야 수능 가지고 가니까. 이 문제는 이론과 관련돼요. 어떤 이론에 대해서 내는지. 이렇게 여기 16세기 말 국어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 미음, 문법 이론이다. 이렇게. 중소국의 포기 이론이다.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간판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보기예요. 이게 요점 정리가 돼 있고 맞는 것만 써 있고 이게 없으면 이 문제가 성립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거예요. 선택지를 단어를 골라서 어차피 이걸 읽더라도 이걸 다 읽고 이 중에서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것이 정독 같지만 아니 발췌독이에요. 여기에 있는 걸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발췌독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병독이에요. 뭐라고요? 요거랑 비교하면서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에 나눠지. 문제와 해설지를 같이 보는 거는 보고 문제에서 해설지에다가 정리해 놓는 거. 필요한 걸 찾아서. 이 작업은 수능 정시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리 틀린 선택지를 맞는 선택지로 모조리 바꾸는 건 굉장히 도움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봤더라면 정시를 좀 풀어봤다면 이 보기 자,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단어 뜻을 모르다. 이거 무슨 단어? 이런 거. 온? 이거나. 아, 이렇게. 야, 그 뭐더라? 풀이나 해설 이렇게 주잖아, 그치? 여러 번 읽고. 아니, 그 해석본 같은 거 안 줬었나, 요 부분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A 학생도 그렇다. 학원을 다니면서 여기도 공부하고 인강도 듣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이제 문자 온 학생. 근데 이제 안 잡히는 거야, 잘. 맨날 뺑뺑이 돌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알겠는데 국어 시험을 보면서 이 내용은 읽어봤냐 줄거리? 그랬더니 안 읽어봤어. 수업만 듣고. 그래갖고 얘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너 나한테 들어오고 3일 만에 시험 보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이거 쭉쭉 줄거리만 읽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관동별곡 했는데 쌤 이거 여기 사이사이에 이 중요한 걸 내용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읽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날 믿고 그냥 읽어보고 효과 없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그랬어. 접수하지 말고. 그래서 읽었어 얘가. 그랬더니 요게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줄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쭈루룩 꿰지는 거야.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렇게 그전 같으면 막 헤맸을 텐데 줄거리를 하니까 그냥 가서 줄거리에 맞춰서 이거 기억 나오는 거 풀고 그랬더니 20점 더 오르더라. 읽는 거. 그래서 이거 미리 방학 동안에 해보자는 거야. 답답해갖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관동별곡을 다 했는데 애들이 그 나오는 시험 문제 답은 딱 쓰는데 이게 어디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와 몰라요. 답이 이거였어요. 시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 한 번만 해보자는 거야. 자, 감상, 여러 자료 비교, 이거는. 자료를 어떻게? 다음 중 읽을 거. 이거 맞아요.
근데 요 감상은 주제, 그냥 주제 쓰는, 주제 찾는 건데 주제와 관련돼서 상황만 알면 되네. 그때 불가사. 여성 의식이 성장한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응. 그럼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당대 여성 의식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 어? 그래? 자습서에는 이거 나오잖아.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당대 여성의 의식이 완전히 뭐 커져가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성장했다. 성장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뭐 그런데 그거는 찾아봐야지, 그지? 뭐 여러 가지로. 자, 과학도 한번. 과학도 아니 안 가. 이게 이 구조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림 보면 이렇게 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 만 있는 거 보고 만 없는 거 보고 그래서 켈빈 온도? 여기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지 알았죠? 1500K? 1500만 K에 아, 당연했지. 아, 만자. 와. 그러네. 자, 화합물 집중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화합물 어딨죠? 아 이게 진짜 아는 건데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너 그러니까 너 답답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둘 다 그건데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얘야. 네가 지능도 안 나쁘고 이해력도 안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 풀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이걸 문제를 풀어서 실수를 미리 한 다음에 오답정리를 하고 나 이거 하지 말자 자 이거를 반복을 해서 없애야 되거든. 그게 솔직히 그게 1년 걸리거든. 실수 다 잡는데 그래야 안정적인 1등급 들어가거든. 이거 실수 안 해갖고 두 개 꼴랑 맞추는 거 그게 맞는 건데 그것도 마지막 부분을 구하는 방법. 그림 그려가지고 이게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졌으면 풀리는데. 그게 여봐요. 그림을 못 그린겨? 그림도 잘못했고 이게 구하는 게 여기 시계 아니까 점과 선 사이에 그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점구에서 점과 점으로 구하려고 하니까 요 길이만 나오지? 틀렸어요. 점과 섬 사이의 거리. 점과 선 사이의 거리나 점과 점 사이, 이 점만 알면 점과 점 사이 해도 똑같은데 길이는? 되게 복잡해졌죠. 공식만 넣어서 쓰면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요렇게 처음 보는 유형 많이 보는 건데 어쨌든 봐봐 방학 동안에 어쨌든 이렇게 시간표 짜서 나한테 미리 줘야 되거든. 그 수업이나 이런 거는 저녁에나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여기 9시부터 나갈 건데 아침에 그러면 짜가지고 줘야지 이거 다니는 거. 근데 아침에 3시간을 수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전체 다른 애들 그 뭐 고1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고 이렇게 찍었어. 쟤는 내신만. 왜 그러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 숙제하면 뭐 여기서 학원 숙제 여기서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내신만 하면 어쨌든 교과서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지 뭘 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최소 마지노선이란 14번이라고 치거든. 7번 하면서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럼 넘어가더라도 다 해놓은 다음에 계약하고 자기 맘대로 공부하라고 하더라도 뭐 뒷받침 뭐 해주고 질문하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14번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해서 질문 없다면 무조건 문제 주려고 뽑아서 정기적으로 이래서 과학도 주고 뭐 국어도 주고 정기적으로 뽑아서 주고 그거 풀은 것도 달라고 그래갖고 틀린 걸 해버리면 되잖아 그냥. 근데 이 자습사가 평가인데 다 끝나기 때문에 이걸 14번을 하면 이거 당연히 이렇게 줘도 부담 없이 하는 거고 자기 이렇게 누적 기록부에 쓴 진도에 맞춰서 뭐 진도 나갔는지 보고 애가 진도 나가는 걸 얘기하면 그거에 맞춰서 한 단어씩 주든지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쭈르륵 해가지고 그치
요점 정리 그냥 바로 시작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런 레벨은 무조건 만들으려고 전부 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애들이 저기 제일 나이 많은 애들부터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니까 둘이 이제 고1 3명이 불 붙어가지고 쫓아가지고 뭐 지금 예비 고1 들어가는 애들 한 20일 동안 지금 12권 책 나간 애도 있는데 12권 나가려면 학원으로 치면 6개월에서 6개월 넘게 걸려. 6개월 12개 나갔어. 또 책 사고.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비 효과요. 이거를 40강으로 들으려고 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책으로 해갖고 모르는 거 다 질문하고 딱 끝났어. 3, 4일 걸렸어. 아 너는 이거 말고 내신 거야. 나머지 학원에서 또 조금 다닐 거 아니야 학원. 그러니까 맞춰서 짤 거야. 시간은 조절을 해줬는데 요 앞에는 보장을 해달라고 뭐 1시부터 한 2시까지는 내가 그랬잖아 반절만 달라고. 그때 자습사하고 평가정제 사서 내가 읽고 빨리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그래 이해 안 되는 거면 체크 정도 설명해주면 되잖아. 최대한 빨리 읽고 그럼 하면 되잖아. 또 최대한 또 빨리 읽고 그래서 네가 한 5번 하면 네 머리면 그거 다 외워버리거든. 솔직히 14번 하면 너 그거 다 외울 거거든. 네 머리면 한 번만 해보자는 거지. 왜 내신을 이렇게 질질 끌려가냐는 거. 근데 학원에서 이렇게 이걸 14번 읽으라고 안 시키거든. 지금 진도 나가지. 그럼 그거 도움 받으면서 해. 그럼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심화로 되는 고급 난이도 문제 풀어도 되고 그렇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을 해서 툴을 쓰든지 예를 들어서 3권만 읽으려고 치더라도 시간 많이 걸려 얘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처음 보는 유형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이 있어. 그럼 내가 그러거든. 과학 한 권은 얇은 과학책 한 권은 뭐 화장실을 나가더라도 이렇게 얇은 책이 있어. 이거를 다 줄치고 하고 이 옆에 있는 거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답지 쓰고 해설도 다 읽어보고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거를 여러 번 읽은 다음에 두꺼운 걸 나가면 요만큼 읽은 요만큼 분량은 없는 것처럼 요게 나갈 때 요 시간하고 요 시간은 비슷한데 처음부터 이 시간으로 나가면 이 얇은 걸 풀으면 이걸 3시간을 그래서 10시간에서 3시간을 뒀다고 쳐봐. 그럼 이게 보통 풀면 애들이 15시간이 걸리면 요 10시간에서 3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6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게 9시간에 끝나요. 이게 합치면 3, 9 하면 12시간이잖아. 이걸 다 보고 이걸 보고 문제집까지 할 수 있거든. 3시간짜리로 얇은 걸로 한번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근데 애들이 막 두꺼운 거 갖다가 막 푸니까 가다가 지쳐가지고 멈추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얇은 거는 사면 요점 정리와 같은 거거든. 특강용으로 요만하게 얇은 것도 있더라고. 내용 전체를 먼저 보고 요점 정리 어차피 나중에 할 거잖아. 그럼 거기다 하면 되잖아. 얇은 데다 샤프로 쳐놨다가 이 두꺼운 걸 거기다 정리하면 되잖아. 그럼 얇은 거 갖고 다니지 왜 이렇게 무거운 거 갖고 다녀. 공부도 안 하면서. 뒷부분 2학기인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읽어서 하라고 말했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다 이게 문제가 이렇게 연습 부족. 이거를 공부를 막 이 시험 보기 전에 몰아붙여 하는 거를 쭉 느려서 하고 여기서 몰아붙여서 하는데 이 느려서 할 때 이게 늦어. 여기서 읽어놓은 게 없어서 속도감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읽으라고. 보세요. 그럼 뭐 사오시면 돼요? 얇은 과학책? 과학은 그렇고 나머지들은 뭐라고? 출판사에 맞춰서 자습서하고 평가문제도 있으면.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원래 학교에는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면 그 학부모 회의 했다고 하더라고. 다 결정됐다고 내년도 거. 근데 나오기 전에는 과학 그렇게 3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은 그거 읽으면서 이거 끝나면 이거 사와라 이렇게 해둘 테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기서 애들 읽었던 거 읽어야 되는 기본 이론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개념의 답이 없고 읽으라 하면 읽는 거야. 이틀 동안 그거 읽는 거야. 왜? 점수 올라가는데 쉬운 건데 한번 네 머리로는 한 번만 읽으면 나중에 그런 거 봤어요 하고 맞출 수 있는 건데 본 적이 없으니까 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풀으라고 안 하네. 생각을 안 하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